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믿고 보는 영화 루비 디렉터 구영아입니다. 네, 지금 밖에는 장맛비처럼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 비를 뚫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본사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강의는 꿀팁 대방출 시간이에요. 팀빌딩에 관련해서 저희 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강의의 부제가 땡큐 코로나, 굿바이 코로나입니다. 고마워 코로나, 안녕 코로나죠. 어떠셨어요?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고 이러면서 다들 안녕하셨어요? 사업은 괜찮으셨어요? 저희 팀은 멘붕이 왔었어요. 저도 멘붕이었고 저희 팀도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전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다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모든 파트너가 다 부업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와, 이걸 어떡하지? 상당히 충격이었고 당황했었고, 그래서 뭔가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를 고안해보고 행동해본 결과 이제 부업자들이 본인의 직장 환경에서, 본인의 가정 환경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에 뭐가 좋을까? 저는 3가지의 방법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바로 온라인 영역 부분이었어요. 친근하게 확장하기. 화면 보시면 이게 무슨 화면이에요? 네, 줌 화면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줌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친숙해졌지만 어땠나요? 처음에 2월, 3월, 4월 줌이라고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거고 정말 신문물이었잖아요. 이 줌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나, 그걸 오래 연구했어요. 그래서 시도해보고 벤치마킹하고 해봤습니다. 무엇을 했냐?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자였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 해보다가 시행착오가 생기면 수정하면 되겠지. 그리고 해보다가 보완할 게 생기면 첨가하면 되겠지. 그래? 그럼 일단 한번 해보자. 줌이라는 거. 그래서 3월부터 소수 정예로 줌 미팅을 시작해보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저희가 원래 카톡 미팅을 진행하던 밤 10시에 카톡 미팅을 과감하게 없애고 이것을 줌으로 바꿨습니다. 인원 제한을 뒀어요.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베타 테스트의 개념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들어와 보세요 해서 선착순제로, 그리고 인원 제한을 두고 테스트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월 달에 해보고 4월 달에 해보고 5월 달에 해보는데 슬슬슬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진행한 후부터는 6월부터는 이제 일반화 시켰고,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팀은 한 주에 2번이었지만 저희 스폰서님이 운영하시는 에이블의 줌 미팅, 그리고 우리 고도현 스폰서님이 운영하시는 신화창조의 줌 미팅이 나중에는 월, 화, 수, 목 딱 맞게 들어오면서 일주일에 4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 테마가 겹치지 않도록 이 테마를 선정하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어요. 일주일에 4번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어야 이 유산화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5번 아닌 게 어디냐, 4번인 걸로 감사해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행해본 트라이얼 에러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 싶은 거죠. 베타 테스트는 돌려봤는데 우리끼리 해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신규의 유입과 기존 멤버의 이탈을 방지하는 거였는데, 줌 미팅의 문제가 뭐냐면 현장감이 화면을 켜야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담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벤트를 이용했어요. 8월 달만 해도 그냥 참석 이벤트였어요. 빠지지 않고 이 4번을 모두 다 참석하면
전체 출석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게요 해서 줌 미팅 참석 이벤트를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9월 달에는 누구는 화면을 꺼놓고 있고 누구는 화면 꺼놓고 딴짓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노트 정리 이벤트를 시작해 볼까? 한 줄도 좋고 글씨를 못 써도 좋고 뭐 조금 짧아도 좋으니까 내가 이 줌 미팅에 온전히 참여했다는 인증을 노트로 올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은 꺼도 좋아. 뭐 아이를 재우고 있거나 아이들이 아직도 막 자지 않아서 난리를 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화면을 끄더라도 노트를 쓰면 출석으로 인정. 이렇게 해서 9월 달에 해봤고요. 반응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한 번 더. 근데 이제 노트 정리하는 건 어느 정도 습관이 들었는데 신규를 유입해야겠다. 그럼 신규 유입은 초대 프로모션을 해보자 해서 11월 달에는 줌 미팅 이벤트가 2가지로 진행돼서 노트 인증과 신규 초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트가 얼마나 괜찮게 써지는지. 이거 보이세요? 전제 조건은 그거였어요. 그 타임스탬프나 뭐 데이마인이나 날짜가 찍히고 시간이 찍히는 앱을 이용해서 그날 썼던 노트를 적어도 원래 원칙은 그날 밤에 올리는 건데 혹시 야간에 올리는 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날 오전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기간을 놓치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리고 지금 다른 분들 노트 막 필기 엄청 열심히 하셨죠.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노트 정리 열심히 하신 분인지 아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굉장히 부실했었던 노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트너분들도 쓰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정리가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노트는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쓰이길 바래요. 뭐 수많은 체험 사례, 수많은 제품, 수많은 보상, 수많은 좋은 어떤 특강들 다 기록에 남겼으니 요것들을 보관을 해서 내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남겼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들을 가지고서 인증을 했죠. 자, 그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은 정말 확실하게 드렸어요. 처음에 취지는 선물을 받으려고 노트를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동기가 무엇으로 시작했건 간에 중요한 건 결과가 제가 원하고 저희 팀이 원하는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선물 받았으면 인증샷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하니까 인증샷을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환한 미소로. 그리고 한 신규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스타에 나 이렇게 선물 받았고 줌 미팅에서 공부만 했는데도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라고 자발적인 홍보까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벤치마킹이에요. 벤치마킹은 다른 것들의 좋은 것들을 응용해서 따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베끼는 건데 벤치마킹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대로 베껴서 제대로 우리 팀에 입혀야 돼요. 갖다가 그냥 쓴다고 입혀지지 않아요. 우리 팀의 상황에 맞게, 우리 팀의 성격에 맞게 갖다가 변형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스타 팀의 파란 과정이 이런 복제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글로벌 스타 팀의 파란 과정을 신화창조팀에서 벤치마킹에서 쓰고 있고요. 이 챔피언 팀이 다이어트 방을 지금 뭐 6기, 7기 계속 이렇게 28일마다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다이어트 방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 에이블 팀에서 다이어트 방을 벤치마킹 했어요. 그리고 전 형제라인 푸마시에 집중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신화창조팀 파란 트레이닝 스케줄이에요. 글로벌 스타 팀에서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강사나 내용 같은 것들 조금 바꾸고 시간은 조금 변경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2기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2기 두 번째 2주차 시간인데 1기를 받아본 리더님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붙는데도 도움이 됐었고 내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입 밖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게 막막했었는데 이 파란 트레이닝에서 내 말문을 틔워주는 것 같다. 이 7주 동안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벤치마킹이 성공한 사례죠. 네, 이렇게 전업자와 부업자 시간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고 이 특강은 이제 우리
팀 내에서 골드 이상의 리더님들이 돌아가면서 특강을 했었죠. 두 번째는 다이어트 방이에요. 근데 챔피언 팀의 다이어트 방은 정말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목적이었고, 요걸 이제 벤치마킹을 해오면서 우리는 일단 좋은 습관을 한번 들이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살 빠지면 당연히 좋은데 제품을 띄엄띄엄 먹거나 제품을 잘 못 챙겨 먹었던 분들도 충분히 이 방 안에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걸 배워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1차 28일 다이어트를 진행했고 끝났어요. 11월 8일에 끝났는데, 그래서 참가 대상을 굉장히 브로드하게 잡았어요. 유산화 제품을 먹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옆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먹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서 인증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제품 먹는 사진, 운동하는 사진, 식단 사진, 이런 어떤 건강을 챙기기 위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인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요거 다 잘했어. 28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열심히 정말 제품 먹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럼 선물이 뭐였게요? 네, 치킨 한 마리였어요. 네. 열심히 뺐으니까 한 번쯤 즐기자. 그래서 치킨을 다 쐈는데 50명이 들어와서 17명이 치킨을 타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이 성공하신 거죠. 지금 저희는 다음 주부터 또 2기를 준비하고 있고, 2기에는 이제 1기에 있던 분들이 좋았으니까 남아 있겠다, 한 번 더 하겠다. 뭐 예전에는 제품을 띄엄띄엄 먹었지만 이거 사진을 올려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헬스팩 화이버즈만 먹었는데도 나 6kg가 빠졌다. 이젠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된다. 재밌다. 신난다. 이런 후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식단 사진도 찍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루해질까 봐 이벤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2주차, 3주차, 4주차 때 이렇게 넣었는데, 이 깜짝 삼행시 이벤트가 정말 매우 핫했었습니다. 이벤트는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열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선물은 룰렛을 이용해서 돌렸고 커피 선물 드렸어요. 자, 이제 중요한 형제라인과 콜라보 부분이에요. 품앗이죠. 제 초등학생 교과서에서 지금 따온 사진인데요. 품앗이가 뭐냐? 내가 순이네 품앗이 해준 거 있지만 알았어. 나도 다음에 영희 너네 반일 도와줄게. 서로가 서로의 노동력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품앗이를 어떻게 썼냐면 저희의 홈미팅에 형제라인 리더님들을 초대했어요. 지금 사진은 진은주 리더님이세요. 진은주 리더님이 저희 홈미팅에 와서 어린이 건강을 강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정미애 리더님이 오셔서 셀라비브 강의를 해주셨고, 저희가 셀라 파티 하는 방법, 그리고 셀라비브를 제대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 옆에 우리 스크럼 마스크 하고 있는 리더님 보이시죠?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김양 리더님이 오셔서 리셋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죠. 지금 오프라인 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홈미팅에 방문해 주신 분들은 저희는 인원을 다 정해놓고 소수 정예로만 진행했었고, 그리고 마스크라든지 개인 텀블러라든지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 하나의 여지도 남기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지켜서 준수하고 진행했던 거고, 이건 오프라인이고 온라인 상으로도 그럼 초대를 했느냐? 네, 했어요. 온라인 상으로도 성기분 리더님이라든지 강필종 리더님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사진을 제가 띄우진 않았지만 많은 형제라인 리더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자극, 좋은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벤치마킹 중에 하나였어요. 왜 책도 물론 있지만 인스타에 보면 특히 이 김미성 리더님의 팀이나 아니면 타그룹 같은 경우에 미라클 모닝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라클 모닝이 아침을 새로 시작하고 일찍 시작하고 하루를 길게 쓰고 너무 좋은데,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웠었거든요.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런데 팀 내에서 회의를 해봤을 때 한번 해보자. 말 나온 김에 해보자. 지금 해보다가 안 되면 시간을 바꾸든 뭘 바꾸든 하더라도 일단은 해보자 해가지고 진행했었고, 오늘 아침까지 했을 때가 40일째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이 있잖아요. 6시에. 근데 다른 팀들은 굉장히 학구적이에요. 모여서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걸었어요. 우리는 책은 조금 더 나중에 하고 일단 앉아있으면 졸리니까 나가서 걸으면서
첫 번째는 감사를 나누고, 두 번째는 오늘 하루를 유산화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 유산화의 일정을 나누자. 쉽게 생각해서 그냥 출근이라는 개념으로 아침에 만나보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어떤 날에는 지금 저 사진에 있는 권지영 리더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80일 됐나? 그렇고요. 권민정 리더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의 상속자들의 사진도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깨워줘요. 분유 달라고 깨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세분화하기예요. 세분화하는데 무엇을 세분화하냐? 역할을 세분화했습니다. 바로 위임인데, 이 존 맥스웰이 쓴 리더십 불변의 법칙을 보면 그중에 제11장 이너서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너서클의 법칙은 뭐냐면 팀의 리더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 실세, 수뇌부, 그러니까 가장 밀접하게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이죠. 팀의 20% 정도 되는 이 리더들과의 관계가 이 팀이 잘 될 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였어요. 사실 한 2년쯤 전에 안치범 스폰서님이 그때 우리 유더베스트 1박 2일에 오셔가지고 팀 내에서도 역할을 나누고 역할을 이렇게 세분화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일을 해보게 해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저희는 그래서 그때 바로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때 바로 만들어서 넘버원 팀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교육분과, 행사분과, 총무분과 막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어 놓고 일을 세분화했던 게 이번 코로나 기간에 정말 빛을 발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팀 넘버원의 운영위원 중에 실버 강현숙 리더님인데, 이분은 총무과 그리고 마케팅이에요. 원래 마케팅은 아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줌 때문에 계속 플라이어를 만들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자진해서 담당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마케팅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진 옆에 삼성 로고 보이세요? 네, 삼성 로고 제가 왜 붙여놨을까요? 네, 머리형이에요. 네, 강효순 리더님은 머리형입니다. 걸어다니는 컴퓨터, 자료, 은행, 말만 하면 다 나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분한텐. 과거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있었던 일도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딱딱딱딱딱 나와요. 굉장히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경제 분야를 담당해주고, 그리고 플라이어 제작이나 중간에 우리 이 참여를 몇 명이나 했는지, 누가 노트를 인증을 했는지, 몇 점을 달성했는지 누구 하나는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너무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팀 세븐해빗의 담당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 미팅 점수 현황을 이렇게 360점, 300점 점수 다 체크해가지고 이만큼 됐으니까 더 분발하세요, 끝까지 갑시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줌 미팅 일정표 이런 거 나오면 이 플라이어를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장점이죠. 17년간 회사에서 세무 회계를 맡았던 그 꼼꼼함과, 그리고 이 경제관념으로 저희 팀 내에 줌 미팅을 통해서 저희 유테크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의 수당으로 부자 되는 방법, 평상시의 경제관념 바르게 갖기, 이런 부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줌을 줄 때도 하나씩 코너를 마련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강효순 리더님의 코너는 바로 경제 코너. 두 번째 운영위원은 바로 한명훈 리더님이에요. LG 보이세요? LG? 무슨 형? 그렇지, 가슴형. 한명훈 리더님이 바로 교육분과세요. 이분은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요. 인상도 딱 보면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천사. 그냥 나는 가슴형이에요를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담당하시는 건 한 달에 한 번 있는 북토크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저희 팀의 파워 팀빌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토크는 저희가 9월부터 한번 해봤어요. 9월부터 했고 지금 총 3번을 했는데, 주제도 첫 번째는 동기부여, 그 다음 1주차 동기부여, 그 다음 건수에는 건강에 관련한 거, 그 다음 건수에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거, 이렇게 주차별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김미경의 리부트, 10월 달에 여에스터 박사의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그리고 이번 달에는 바로 컨택과 방어 전략을 했어요. 다음 달엔 다시 또 동기부여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는 것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사인데,
네, 행사 보이세요? 현대 무슨 형? 장형. 네, 그냥 한다면 한다. 하죠 뭐. 네, 박상섭 리더님은 아이디어 공장이고요. 레크레이션을 담당하시는데 그럼 우리 팀 내에서 이렇게 흥을 돋구는데 굉장히 흥부자예요. 그래서 담당하는 코너는 박상섭의 모두와 함께해서 특강하고 있고, 넘버원 팀의 송년회라든지 넘버원 팀의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너무 딱이죠, 그렇죠? 그래서 박상섭의 그대와 함께. 네, 저 사진은 저 그림은 누가 박상섭 리더님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돌아다니는 그림 갖다 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홈미팅 진행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송년회 지금 준비 중인데 요거를 계획하시는 것도, 그리고 지금 사진엔 넣지 않았지만 또 운영위원회에 최근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 안수정 리더님도 계시고, 저희는 운영위원끼리 회의를 일주일에 작게는 2번, 많게는 4번까지 언제나 정규 회의 시간은 일요일 밤 10시예요. 일요일 밤 10시에 시작하면 거의 11시 반, 12시까지 계속 아이디어 회의예요. 아이디어 회의하고 진행사항 토론하고 서로 이렇게 체크해줘야 되는 서로의 파트너들 얘기하고, 그러면서 월화수목마다 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줌 미팅이 끝나고 나면 그 줌 미팅의 피드백을 또 모여서 또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너서클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토론화 이전보다 훨씬 더 소통하는 횟수가 늘었고, 할 말이 맨날 하니까 없을 것 같죠? 훨씬 많아져요. 대화의 소지도 정말 풍부해지고, 저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자, 3번째 카테고리는 중간 점검하기였어요. 바로 팀빌딩 부분인데, 자, 친근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줌을 체계화시켜 놓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신규도 유입시켜 보려고 하고 기존 멤버들도 떠나가지 않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고, 2번째로 역할도 다 세분화 시켰는데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유산화는 평생 할 마라톤인데 내가 제대로 된 트랙 위에서 뛰고 있나? 그걸 점검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는 자체적으로 점검이 안 되잖아요. 셀프 점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바로 9번 강경수 교수님을 찾았어요. 강경수 교수님의 파워 팀빌딩이라는 코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의뢰하려고 해도 3월 말 4월 달까지 모든 주말에 스케줄이 다 차 있으신데, 저희가 운 좋게 10월 달에 문의드렸을 때 예약했던 팀 하나가 11월 달에 캔슬을 하는 바람에 그때 하나 남았다 해가지고 그럼 저희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서 미리 하겠습니다 하고 인원을 모은 거예요. 인원을 모으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부업자잖아요. 다 부업자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어디까지? 강원도 횡성까지. 이거 보통 가고 아니면 가기 힘들거든요. 간절하게 모았어요. 정말 간절하게. 이 중간 점검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고, 이 우리 팀에 터닝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뭔가 저도 활력이 필요했지만 저희 팀원들한테도 이 유산화, 그리고 우리 팀, 우리의 소속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점을 찍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옆에 사진 보면 지금 총 11명이 모였잖아요. 원래 12명이 모이고 한 분은 자지 않고 먼저 그날 바는 바람에 총 11명인데 이 11명이 저 빼고 10명이 다 부업자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팀을 이끄는데 스폰서만 그렇게 열심히 끌고 파트너들은 그냥 스폰서님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잖아요. 스폰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파트너도 스폰서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단할 수 있는지 그 결단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선택적으로 굉장히 바른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게 저희한테 바로 팀빌딩이었어요. 가서 배웠던 건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좀 낯선 단어긴 했어요. 승리하는 문화라는 용어를 배워왔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저기 사진을 먼저 볼게요. 사진은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정말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가 한 말이에요. 문화는 전략을
아침으로 먹어치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문화가 전략보다 우위에 있다. 문화가 전략보다 우선이다. 문화가 전략보다 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같은 특별한 변동 상황이 생기고 상황이 변화가 급격할 때 문화는 변동의 가능성, 적응의 가능성이 있지만 전략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승리하는 문화를 팀 내에 만드는 게 우선인데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지고 리더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문화라고 느끼는 틀 안에서 여기가 중요해요. 공통의 언어를 공유한다. 공통의 언어가 뭐냐? 같은 교육, 같은 생각, 같은 언어를 써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좀 잘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팀빌딩을 다녀온 저희 파트너들하고는 팀빌딩에서 배웠던 용어를 써도 이들은 그거요? 이렇게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요거를 듣지 않은 저희 다른 파트너들한테 요걸 설명하려면 그거는 말이지,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설명도 제대로 안 돼. 효율성도 떨어져. 전달의 효용성도 떨어져.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면 한 팀에서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쓴 게 그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건 시스템이 정답이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살다 왔다 쳐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유학하고 왔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영어를 잘 안 썼어. 10년 동안 영어하지 않았어. 그러면 영어가 미국에 있었을 때처럼 유창하게 되나요? 아니죠. 안 쓰니까 잊어버리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다 배웠잖아요. 영어 다 배웠으니까 영어 다 잘할 수 있겠네요? 아니잖아요. 유선화도 그래요. 서코를 받았고 뭐 본사 교육을 받았고 아니면 파란 트레이닝을 받았고 교육은 매번 받지만 그 교육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고 그들의 언어가 공통되지 않으면 팀은 균열하고 나는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서코도 아니면은 이 본사에 있는 교육도 내가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재학습을 해주는 게 맞아요. 가서 그거 배우고 왔어요. 공부해야 되는구나. 가서 배우고 왔어요. 특히 리더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 리더의 자기 역량을 높이는 데는 공부밖에 없는데 그 공부가 팀 내에 체계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겠구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중물이에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18명, 네, 24명까지가 맥시멈이고 한 18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대요. 그런데 팀워크를 이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만들어도 12명은 만들어 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진짜 저희는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할 때도 연구하고 저녁에 회의할 때 또 연구하고 파트너한테 다시 또 설득하고 정말 모든 과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눈물 날 정도예요. 저희는 가서 울 줄 알았지만 정말 가서 펑펑 울었어요. 해냈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간절하게 원했는데 우리가 드디어 이걸 왔구나.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팀이 이렇구나. 그걸 느꼈고 마중물은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비전을 갖고 오는 사람은 리더지만 이 비전의 성취는 리더가 아니라 그 팀이 이룬다는 걸 배웠어요.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정말 강추드려요. 내가 만약 이것저것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리더인데 뭔가 우리 팀이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다. 본드를 조금 칠하고 싶다. 풀을 좀 먹이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가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또 다른 건 우리 팀이 요즘에 참 아무 문제도 없이 평화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 가셔야 돼요. 평화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제일 무섭고 위험한 순간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리더들이 저희 팀 넘버원의 마중물들입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눈덩이를 단단하게 아주 깡깡하게 만들어야 이 눈덩이를 가지고 굴렸을 때 이 눈덩이가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더하기 성장이 아니라 곱하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서 우리 스스로가
팀 내에 우리가 마중물이구나,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다음 2기 때는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요? 그 다음 기수에는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요를 자발적으로 얘기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코로나가 고맙다고? 저희 부제였잖아요. 땡큐 코로나, 굿바이 코로나. 그쵸? 코로나가 고맙다고? 네, 저는 고마워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아파보고 나니까 알겠어요. 역경이 나를 키운다는 얘기가 뭔지 알겠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게 뭔지도 이제 알겠어요. 그런 게 있대요. 우리 미국에서 9.11 테러 있었을 때, 그때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혼율이 급감했대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니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나의 아내가 소중하고, 나의 아이들이 소중한 걸 느낀 거예요. 나를 둘러보게 되는 순간은 물질이 들어오고 나갈 때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어요? 네. 회사도 어렵고, 수입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다들 이렇게 관계도 단절되고,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저희를 정신 차리게 했어요. 그래서 경제관념도 갖게 만들었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중간 점검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제대로 보여줬죠.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공자가 그랬대요. 우주를 바꿀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 뭐가 더 쉬워요? 나를 바꾸는 게 쉽잖아요. 그쵸? 이게 팀빌딩에 가서 배워온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습관들의 플러스 요체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이 교육을 받고 와서 미라클 모닝을 더 열심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힘들어요. 힘든데 내가 좋은 습관을 키우고 내가 이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내 행동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조금 한 단계만 더 짚어나가자면,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행동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행동을 바꾸는 게 쉬워요. 왜?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하는 행동, 하루하루 하는 어떤 누적된 행동들이 나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면 나는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 역경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어떤 리더를 따르느냐, 역량 있는 리더와 성품이 훌륭한 리더 중에 누구를 따라갈 것 같아요? 역량은 키우면 돼요. 역량은 타고나는 거니까. 그런데 성품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선택해요. 이걸 저만 듣고 온 게 아니라 저희 팀이 다 듣고 왔다고요. 그럼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한 발, 두 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전 그래서 코로나가 고마워요. 그리고 코로나가 고마운 두 번째 이유는 신뢰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신뢰라는 거, 우리가 서로의 어떤 인간관계라는 거는 상호적인 거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스폰서는 나한테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냐는 거죠. 세상에 당연한 관계는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한 건 없어요.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위해 만났으면 여러분이 파트너한테 보여주는 그런 성실함과 신뢰만큼 그 파트너도 이 스폰서에게 내가 당신이 믿고 키워도 될 만한 파트너입니다를 입증해야죠. 약속은 지켜야죠. 시간관념 있어야죠. 전화 드릴게요 했으면 전화해야죠. 해볼게요라고 했으면 해봐야죠. 내 파트너는 나에게 신뢰를 주고 있나? 바꾸어 생각하면 나는 내 스폰서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파트너인가? 요거를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는 이걸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어요. 단적인 예로 한 파트너분은 너무 이분은 좋아도 표현 안 하고 싫어도 표현 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향의 차이였죠.
이해가 잘 안 됐었고 소통이 잘 안 됐을 때는 그래서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 막 송년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번 팀빌딩 준비하고 이러면서 명단 작성을 막 하는데, 이분 생각은 내가 쓰지 않아도 난 당연히 갈 거라고 알겠지 해서 안 쓰신 거였어요. 그런데 써야 된다, 써라. 이제 이렇게 그 위에 파트너가, 이게 스폰서가 얘기를 하니까 써야 돼요? 그랬더니 써야 된다. 나 혼자밖에 안 간다. 나 혼자 보낼 거냐? 그럼 가야죠. 쓸게요. 이게 돼요. 예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스폰서를 생각하고 내 팀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해요. 자, 어떤 선지자, 어떤 학자에게 제자가 물었대요. 선생님, 제 마음 안에 싸나운 개와 순한 개가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네가 밥을 주는 개가 이긴다. 우리가 코로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일은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끝까지 안 돼요. 언제 될 줄 아세요? 코로나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런데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오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의 패턴을 찾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한 달, 두 달 할 것도 아니고 평생 갈 건데 제대로 된 루트 찾아서 내가 트랙 위에 올바로 섰구나. 우리 팀에 대한 소속감 주면서 스노우볼 계속 굴려가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8사람이 되는 이 곱하기 법칙을 이용하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돼요. 저희는 그걸 배웠어요. 이번 코로나 정말 감사해요. 오늘 다시 1.5단계로 격상했죠. 1.5단계로 격상하면 사람 많은데 안 나가면 돼요. 줌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 되겠죠. 그리고 개인위생, 마스크. 우리 벌써 10개월이 넘는 동안 훈련됐잖아요. 트레이닝 됐어요. 코로나 지나가면 다음번에 뭐가 안 올까요? 다음번에 뭐 더 대단한 게 오겠지. 더 엄청난 게 올 수도 있어요. 맷집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싸나운 개와 순한 개 중에 내가 관심을 갖고 밥을 주는 애가 이기는 거라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팀빌딩을 하시는데, 팀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이제 이 다음 코너는 유산화의 전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